경찰 아들 특혜 의혹 성범죄 자백 논란, 결국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성범죄 목적으로 접근했음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성범죄 증거를 알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가해자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라는 점 때문에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유족들은 경찰의 딸이었어도 이랬겠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수사의 칼끝은 경찰 윗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은 물론 수사 동향 유출 의혹까지 공권력이 범죄자를 보호하려 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어린 생명을 앗아간 사건 앞에서 조직 지키기에 급급했던 공권력. 과연 진실은 법정에서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까요? 44억 재산 부모 되신 친구에게 부모님께는 단 1원도 안 줍니다. 19세 대학생이 44억 재산을 친구에게 물려주기로 한 사연, 충격 그 자체입니다. 부모님이 이혼 후 각자 재혼하면서 정서적 거리가 멀어졌고 자신의 재산이 부모의 재혼 배우자들에게 넘어가는 게 싫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만큼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자신의 재산을 가장 믿는 친구에게 남기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이니 당연히 부모님께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내 재산이니 내 뜻대로 친구에게 주는 게 맞을까요? 땅 팔았는데 유언이 유효하다고? 아버지가 땅 팔고 19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상속할 땅이 없어졌는데 대법원은 유언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 썼어요. 사남매한테 비율대로 땅 나눠라. 근데 그 땅을 돌아가시기 전에 판 거예요. 1심, 2심에서는 땅이 없으니 유언이 끝났다고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아니라고 했어요. 대법원에서는 아버지가 원한 건 땅이 아니라 비율이고 땅이 돈으로 바뀌어도 비율로 적용해서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물건이 없어졌지만 부모님 마음에 따라 법을 적용한 거예요. 대법원의 판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 AV 배우 도전, SNS 게시글 논란. 미성년자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연예인 출신 인물이 이번엔 SNS로 논란입니다. 본인 SNS에 한국에서 직업 구하기 힘들 것 같다. 일본은 남자 AV 배우가 부족하다더라.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도전하고 싶다는 취지였습니다.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전자발찌 1호 연예인이 됐습니다. 출소 후 유튜브 계정은 제재로 폐쇄됐고 지금은 X로 활동 중입니다.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의 발언이라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발언 어떻게 보시나요? 초과 근무 59분 수당 0원 논란. 1시간 기준 초과 근무 시간이 1분 부족한 59분이라면 수당은 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우체국 직원들의 초과 근무에 대해 인사처에서는 딱 잘라 이야기했습니다. 하루 1시간 안 되면 없던 걸로. 1심은 이걸 인정했어요. 대법원 생각은 달랐습니다. 인사처 지침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유는 하나, 이미 쉬는 시간 다 뺐는데 또 빼면 이중 손해라는 것. 결론은 하루 1시간 미만 시간 후의 근무도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은 어떤가요?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르고 나 귀엽지? 친구를 살해하고 나서 나 귀엽지? 라며 웃는 사람이 있다면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경북 경산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살인사건, 피의자 24살 정재환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동갑내기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르고 시신까지 훼손하려 했는데요. 더 소름 돋는 건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웃으며 나 귀엽지? 라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범행 후엔 피투성이 알몸으로 편의점에 나타나 음료를 가져가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각을 벌였죠. 정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천수 작심 발언 꼰대 감독 논란. 대한민국 축구계에 아직도 이런 감독이 있습니까? 이름값 내세워 선수들 찍어 누르던 시대, 이제 끝났습니다. 이천수는 과거 경력만 내세우며 논리가 아닌 성질로 선수를 제압하려는 지도자들을 향해 일침을 날렸습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들은 이미 무리뉴, 콘테 같은 세계적 명장들에게 배운 친구들이라 감독의 이름값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진짜 지도자는 선수들에게 분명한 축구 시스템과 전략을 제시해 따르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천수는 그 사례로 벤투전 감독을 꼽았는데요. 벤투는 자신의 색깔을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월드클래스 선수들에게도 존경받는 감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대표팀 감독, 이름값보다는 확실한 전술 철학을 가진 사람이 와야 하지 않을까요? 이천수의 이 작심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넷플릭스 1위 참교육, 불법 유출 파문. 넷플릭스 1위 참교육이 불법 사이트에 통째로 털렸습니다. 로그인 없이 누구나 공짜로 보는 대형 사고가 터진 겁니다. 벌써 회차별 조회수가 250만 건을 넘겼습니다. 넷플릭스 서비스를 하지 않는 중국에서도 불법 사이트를 통해 버젓이 시청 후 리뷰까지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흑백요리사부터 오징어 게임까지 K 콘텐츠가 유출에 집중 타깃이 되자 정부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수익이 크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하는 누누TV 방지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작비 수십억이 들어간 작품들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현실, 과연 더 강력한 처벌만이 유일한 답일까요? 스파이더맨4 꼼수 예매 논란. 여름 극장가 대목을 노린 스파이더맨4가 선을 넘었다는데요. 등급 심의도 안 받은 상태에서 기습 예매를 오픈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논란이에요. 6,000원 할인권을 선점하려고 심의 완료 전 예매를 강행해서 이틀 만에 10만 장을 팔아치웠는데 결국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예매 중단을 긴급 요청했어요. 한국 영화 호프, 할리우드 대작 오디세이 등 박터지는 경쟁 속에서 이건 명백한 반칙인데요. 다른 경쟁작들은 물론 이미 상영 중인 영화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시장 질서를 무시한 배급사의 이런 꼼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정한 경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버지 커피에 수면제를 막 나가는 10대 남매.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수천만 원을 빼낸 10대 남매가 적발됐습니다. 돈을 쓴 곳은 다름 아닌 피부관리였습니다. 중고생 남매는 수면제를 탄 커피를 아버지께 드린 뒤 휴대전화로 3천만 원을 대출받아 총 4천만 원을 챙겨 금을 사고 그걸 팔아 피부관리 등에 탕진한 겁니다. 경찰 조사에선 남매가 입을 맞추고 일체를 부인했지만 검찰의 대질 조사 끝에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검찰은 이를 단순 사기가 아닌 강도죄를 적용해 강력히 기소했습니다. 가족을 범죄 대상으로 삼은 10대들의 끔찍한 일탈.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내 일상이 촬영된다? 메타 AI 안경 논란. 누군가 나를 몰래 촬영하고 있다면 국내에도 출시되는 메타 AI 글래스가 논란입니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내장돼 촬영과 분석이 가능해 숨겨진 악용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선 토익 시험 부정행위와 불법 촬영 유포도 적발됐고 결국 미법원과 공군 등은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이통사들은 오히려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적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사생활은 과연 누가 지켜줄까요? 전문가들은 기존 법망으로는 이런 신종기기 악용을 막을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혁신이라는 이름의 스마트 기기들, 여러분은 안전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나요? 외국인은 더 비싸게? 일본 맛집 미스터리. 여행지에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더 비싼 값을 냈다면 어떠시겠어요? 최근 일본 교토의 120년 전통 맛집에서 벌어진 충격적 사건입니다. 한 여행 유튜버가 관광객용 메뉴판을 보고 가격이 이상하다고 느껴 일본어 메뉴판을 요청했죠. 식당 종업원은 일본어를 이해하느냐 수차례 확인한 뒤에야 메뉴판을 내밀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어 메뉴판 가격이 외국인용보다 저렴했고 심지어 관광객 메뉴판에만 있는 비싼 메뉴도 있었던 거죠. 식당은 모든 고객에게 동일 가격을 제공한다며 이중 가격제를 부인하고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지만 현지 리뷰창은 이미 별점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차별일까요? 아니면 단순 오해일까요? 현직 시의원 충격 범죄 4가지 혐의의 실체. 현직 청주시 의원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30대인 최모 의원은 채팅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거나 금품을 미끼로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범행은 작년부터 1년 가까이 이어져 왔죠. 경찰이 밝혀낸 혐의만 무려 4가지입니다. 더 경악스러운 사실은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까지 했다는 점인데요. 피해 부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그의 사무실과 차량까지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공인이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이 영화 같은 상황, 해당 시의원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살인 후 해외여행, 뻔뻔한 연쇄살인범, 사람을 살해 후 태연히 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까요? 모텔 연쇄살인범의 뻔뻔하고 소름 돋는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들을 상대로 끔찍하게 살인을 저지른 후 태연하게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고 직접 자필로 자백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신상이 공개돼 내 꿈이 무너졌다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엄마 밑에서 일을 배우고 싶다며 자신의 앞날만 걱정했죠. 심지어 유족이 청구한 배상액에 대해서도 평생 일해도 못 갚는 금액이라며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목적 없이 자신의 욕구만을 위한 이상동기범죄라고 합니다. 상속전쟁 종결, 27년 효도의 가치. 27년간 어머니를 극진히 모신 자식에게 남은 건 수천만 원의 유류분 소송이라면 믿어지시나요? 27년간 요양비와 생활비를 대며 홀로 부양했고 어머니는 생전 고마움에 약 2억 정도를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연락 없던 언니가 나타나 내 몫의 유류분을 달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1. 2심은 언니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7년간 부모를 보살핀 효도의 가치는 특별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개정법 취지를 반영해
효도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부양의 대가로 받은 재산, 과연 어디까지 인정받아야 할까요? 학원 불법 신고, 포상금 최대 200만 원. 학원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교육부가 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늘부터 불법 사교육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학원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기존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교습비를 초과해 받거나 교습 시간을 어긴 학원을 신고해도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제는 교육부 누리집에서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고와 동시에 포상금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됐는데요.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기 위한 이번 대책,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박지성 이영표 향한 축구협회장 막말 논란, 한국 축구 개혁을 외치는 박지성과 이영표를 향해 인생을 얼마나 살았냐며 막말을 퍼부은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최근 한국 축구 쇄신을 위해 나선 두 레전드를 향해 전북축구협회 회장이 시대와 동떨어진 발언을 쏟아냈죠. 심지어 정몽규 회장이 13년간 희생했다고 치켰으며 승부 조작범들에 대해서도 용서해주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을 9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폐쇄적이었던 축구계 선거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발언 속 개혁, 여러분은 한국 축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워터파크 숨진 7살 엄마의 마지막 편지. 이따 만나자며 환하게 웃으며 나갔던 아이. 그런데 결국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하던 7살 A양이 사고로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태권도장 단체 행사 중 벌어진 비극이었죠. 아이의 어머니는 SNS에 딸을 향한 마지막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어른들이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며 자책하는 어머니의 글에 수천 명의 네티즌이 추모의 댓글을 남겼는데요. 현재 경찰은 인솔자와 안전요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놀 수 있게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닐까요? 미국 본토 지키는 게 한국 회사라고? 요즘 미국에서 가장 핫한 한국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한화입니다. 미국 본토를 지키는 엄청난 사업을 따냈거든요. 미국 미사일을 지키는 특수한 배를 만드는 사업이에요. 무려 3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왜 한화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배들이 저기서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우리 기술력을 콕 찍어 칭찬했거든요. 이제 미국 바다를 지키는 배를 우리 한국 회사가 직접 만드는 셈이죠. 옛날엔 우리가 배를 사오기만 했는데 이제는 미국 본토 방어의 핵심 파트너가 된 거예요. 한국 조선업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 기술이 이렇게 인정받으니 정말 뿌듯하네요. 한국은 가난했던 나라? 아로소 코치 구설수. 작별 인사를 이렇게? 한국 축구대표팀을 떠나는 아로소 코치가 마지막까지 불필요한 말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홍명보의 핵심 코치였던 아로소, 월드컵 결과는 둘째치고 마지막 SNS 글이 문제였는데요. 한국은 1953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는 말을 굳이 꺼낸 겁니다. 6.25 전쟁 직후의 상황을 언급한 것 같은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발언을 했어야 할까요? 안 그래도 그동안 내부 상황을 외부에 떠벌리는 등 본인 역할을 착각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팬들의 눈총을 받고 있었거든요.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굳이 가난했던 나라라고 표현한 그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팬들은 마지막까지 수준이 보인다며 차갑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훈훈하게 끝날 수 있었던 작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AI 시대, 사람의 목소리가 빛난 14분. AI가 모든 걸 다 하는 요즘 전화 한 통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사연이 화제예요. 남편을 갑작스레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60대 어머니. 복잡한 해지 절차를 하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가 수화기 넘어 사람의 목소리에 그만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상담원은 천천히 말씀하셔도 된다며 무려 14분 동안 어머니의 울음을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단순 업무 처리를 넘어 어머니의 아픔까지 함께 나눈 거죠. 마지막엔 어머니 저도 성이 전시네요 라며 웃음까지 찾아드린 상담원. 알고 보니 단순 업무는 AI가 처리하고 사람이 더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새로운 서비스 덕분이었는데요. 가끔은 기계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를 살게 하지 않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알려주세요.